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박사 조입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지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을 쉬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사정이라 할까요?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코끼리가 브레이크 댄스를 춘다 이러면 믿겠습니까? 못 믿겠지요. 그 큰 덩치 어떻게 그 마이클 잭슨 그 뒤로 가는 춤을 추고 문레이크를 추고 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저는 성격이 참 밝은 사람입니다. 평상시 항상 웃고 재미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우울이란 놈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 아시죠?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울이가 잠시 왔다가 그냥 가겠지 싶었는데 이놈이 하루 이틀 머물더만은 약 한 달간 제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이 어떻게 형이 어떻게 우울증이 걸린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제가 우울증이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일을 좀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일을 마치고서 회식 자리라든지 소주 한잔 곁들이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로서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 당시 순간적으로는 웃고 떠들고 같이 호응을 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생각을 해보니 아이고 이 자스가 네가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좀 삶의 회의감이 왔습니다. 얼마 있으면 제가 다시 또 구치소로 들어가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데 뭐가 즐겁다고 웃고 떠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이 좀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지만 우울증으로 약 한 달간 밖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방에만 앉아 있으면서 일도 못하고 그렇게 좀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제 주위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가 몇십 년을 이렇게 마약 생활을 하다 보면 제 주위들이 다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친구, 선배, 후배 이렇게 다 점점 저를 멀리하게 되는데 그나마 제가 이 나쁜 짓을 해오면서도 인간적인 면은 갖추고 살았는지 솔직히 저는 좀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제 곁에 많이 있다는 걸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참 저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형님이 계시고 또 친구가 있고 또 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울증에 좀 걸려서 방에 막 처박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몇 번씩 전화로 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고 느끼면서 야, 내 주위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고 너를 아직도 믿고 저에게 희망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며칠 전에 틀고 있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요놈이야 며칠 있으면 재판이니까 이게 재판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우울증으로 마음고생도 했지만 또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노래를 몇 곡 불러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료를 안 내고 노래를 불렀다고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세상 인심 참 야박하지요. 그래서 저도 법을 이러한 법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래를 비공개로서 돌리고 내렸습니다. 이런저러한 이유로서 방송을 못한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간혹씩 오는 이 마약에 대한 상담은 받아주었습니다. 예. 지금도 이 마약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이 마약밖에 없으니까요. 마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뭐든지 마약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앞서 방송한 화면에는 제 연락처와 그리고 부끄럽지만 제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그럼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시고 또 저에게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제가 솔직히 이 컴퓨터 잘 몰라서 할 줄을 몰라서 이 뭐 후원 계좌고 이렇게 제 연락처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줄 모릅니다. 그때는 제 후배가 도와줬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고 솔직히 할 줄도 모르고 또 사실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후원 계좌까지 올리고 남들 따라 한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것이 있고 제 꿈이 있고 제 포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나서게 된 것이고 그러한 좀 부끄러운 후원 계좌 같은 이런 걸 올렸습니다. 그걸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에게 마음으로나 뭐 힘과 용기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뭐 3대 여걸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참 쉽게 말하면 좋은 쪽이 악명이 높았던 여성분인데 최근 서울에서 생활을 접고 인천으로 이사와 살고 있는데 세 사람이 됐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지는 거의 10년이 됐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난다는 그 자체부터 제가 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제가 한번 만나 같이 차를 한잔 마셨는데 설마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을 보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스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분이 또 얼마 전에는 또 김장김치를 담았다고 아는 지인에게 김장김치를 갖다 주러 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도 참 뭐 요조숙녀를 할까요? 그냥 일반 주부들과 같이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싶어서 참 기뻤습니다. 보람도 느꼈고 그런 분도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새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또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버벅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뭐 조금 그리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김창욱 씨가 참 방송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는 것도 많고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부러웠고 저도 뭐 저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그분의 주제는 모든 삶에 대한 애환이라든지 뭐 모든 걸 다루는데 제 방송은 이 마약 위주의 방송이다 보니 소재거리가 좀 빈약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나쁜 후유증이라든지 또한 뭐 이 마약을 하고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 미쳐서 하는 행동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것들밖에 방송을 해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은 출소 때까지 책을 좀 볼 생각입니다. 이 책 저 책 가리지 않고 문학서적이든 무슨 소설책이든 뭐든지 가리지 않고 책을 보고서 책에서 지혜를 좀 얻어서 저도 김창욱 씨 같은 그런 분 같이 여러분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각오입니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는지 그때 뭐 말투만 좀 들어봐도 조금 유식이 조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책 보고 많은 지식을 쌓아오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똑똑한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러면 마약 때문에 마약의 후유증에서 아주 안 좋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력입니다. 뇌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 기억력이 없다 보니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 웃는 모습이 이쁘다고 또 제가 이 말주변도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고 인상이 좋다 보니까는 이 영업 판매직에서는 내가 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잘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 제 말투를 듣고 또 제 얼굴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서 믿음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들 구매해 주시기 때문에 판매 영업 쪽에서는 자신이 있는데 단 한 가지 이 마약을 오래 하다 보니 기억력이 없다 보니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최악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상대방 거래처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 그때 그 사람 아니습니까?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 누구 말씀입니까? 아 그때 우리 같이 밥 먹고 그 노래방 갔던 그 사람 그 있다 아닙니까? 그 회사 그 큰 회사 근데 그 과장인가 뭐 하는 사람 아 생각이 안 나네. 상대가 말을 해줍니다. 혹시 조사무산 최 과장 말입니까? 예예 최 과장. 야 그분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람 괜찮은 좋은 사람이래요. 처음에는 나 인상 보고 이래서 별로 그렇게 정이 안 갔는데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는 야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대화를 나누다가 또 그때 또 한 사람 있다 아닙니까? 내하고 억수로 친하다는 사람. 내하고 진짜 친하다는 사람 있었다 아닙니까? 그 깜짝 놀랐다 아닙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모르겠습니까? 그거 안 있습니까? 구미 쪽에 살고 이러니까는 상대방에서 구미 그 영풍 수산에 그 박 이사님 말씀입니까? 예, 그래 박 이사님 예. 야, 그러면 상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제가 진짜 친한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회사도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려니까 상대방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야 그렇게 친한 사람이면 이름뿐만 아니라 회사 그 사람 대해서는 웬만한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이 회사도 기억 안 나고 그럼 그렇게 보면 상대에 대해서 좀 내 말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의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 신의가 없어지지요.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특히 뭐 큰 거리에서는 제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먼저 자격지심을 갖고 또 대화 도중에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무슨 그 장소나 그런 일이 생각이 안 나서 말문이 막히면 어떡하지?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점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서 비즈니스 관계를 못하게 됩니다. 예, 혹시라도 예전에 마약을 해서 많이 좀 머리 쪽에서 뭐 내가 좀 많이 다치신 분들이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떨어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좀 감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파괴된 걸 어저께 재생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예, 오늘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이야 내 머리 안 까짓지? 그 사람들이 이게 제가 이 방송 이 화면 조정이고 이거 뭐 이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제 머리를 보고 이 뭐 머리 까진 줄 알고 처음 다 머리가 까지가지고 짧게 깎는 줄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한 17년 만인가 한번 제 친구 와이프를 갖다가 만났는데 보고 놀래더라고요. 홍씨 머리 안 까지네. 내가 머리가 뭐 까지나니까. 방송에 보니까 머리가 많이 까지가 그리 깎은 줄 알았는데 저 머리 안 까졌습니다. 머리 숱도 많고 뭐 본인이 봤지? 그러니까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저 머리가 까져서 깎은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불교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머리를 또 짧게 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직접 저는 여기 집에 목타기고 다 있습니다. 목타기고 이거 칠 줄도 알고 해. 또 웬만한 반야신경은 누구나 다 하는 게 천수경경 다 연불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에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연불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축원을 한번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약에 대해서는 제가 마약 위주 방송이니까 마약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억력이 많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마음을 잡고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애가 많습니다. 사실상을 하는데 그걸 잘 인내하시고 감내하시고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노래 몇 곡 올렸다고 이 저작권 협회에서 고소가 들어오는데, 예, 제가 무반주로 불러도 고소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이건 뭐 반항심리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내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엔 피었다가 저녁엔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얼굴이 빨개졌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예, 일본에 계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누님을 위해서 또 곡 제목은 사치코지만 우리 누나 일본 이름이 유미코입니다. 그래서 뭐 유미코로 해서 한국도 하겠습니다. 이왕인 거 뭐 한국도 해도 괜찮겠지요. 예. 구라이 사카바노 가타스미데 오레와 오마에오 마테 이루노사 유미코 오마에 노黒髪 오레와 이마데모 오마에 노 나마에오 연다제 쯤했다 이 가쟁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경로당을 지나가는데 경로당에서 뭐 큰 소리가 좀 났습니다. 할머니 둘이가 다투고 계시더라고요. 말다툼은. 예. 그래서 제가 뭐 들어가서 말렸죠.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왜 싸움들 하십니까? 말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뭐 두 사람 다 주장이 좀 뭐 같은데 한 사람은 뭐 틀렸다 한 사람은 아니다 맞다 해가지고 뭐 말들이 많아서 저한테 묻는데 뭐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경로당에서 이제 서울 쪽 할머니 한 분하고 경상도 할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둘이서 정답게 이야기하다가 서울 할머니가 네가 그 경상도 할머니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서울 할머니 보고 야 우리 끝말잇기 할래? 이러니까는 서울 할머니가 니 또 씨와 그거 해가지고 사투리 써가지고 우기려고 그러지. 아니다 절대 안 우긴다. 이제 그렇게 안 한다. 진짜다. 표준말로만 해야 된다. 그래 좋다 그럼 하자. 그때 마침 또 할머니들이 영양갱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할머니가 자 내 먼저 할게 영양갱이라니까는 우리 경상도 할머니께서 뭐, 경상도 이라니까 야이 미친 할망구야 경상도지 어째 경상도고 이 미친다 이게 경상도라니까 또 우긴다 안 한다 이라니까 알았다 그러면 또 내가 졌다 할게 그러면 그 경상도 할게 다시 하자 이라니까 한 번만 더 니 사투리 쓰면 내 죽은 다시 니 하고는 안 한다 이게 알았다 그래서 다시 한다. 그러니까 서울 할머니가 또 영양갱이라니까 우리 경상도 할머니가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채 이번에는 틀림없다 해가지고 살짝 웃으면서 경찰 예. 뭐 이것도 한번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뭐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막 딴지 걸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김태촌 씨를 어떻게 만났느냐고 내가 몇 번이나 예고편만 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뭐 김태촌 씨와 어떻게 그 당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도 제가 안양교도소에 가니까는 그 당시 뭐 전두환 대통령한테 달라들었다가 개박살난 우리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영동개발 2천억, 그 당시 2천억 좀 컸지, 2천억 부도 내고 들어온 곽 사장이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정치 문제로서 뭐 오빠가 동생 총으로 쏘아 죽인, 한강에서 쏘아 죽인 그 내나 김창우 씨가 계셨고, 그리고 저 마박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분 우리 주무계의 전설인 김태촌 씨도 계셨습니다. 그때 제일 첫 폭력 감호를 받고서 왔을 때입니다. 감호라 하면은 지금 없어졌으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이 똑같은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고 그 3회 저지른 죄에서 받은 징역이 3년인가 5년인가 좀 저도 헷갈립니다. 그 이상이 될 때는 감호가 붙습니다. 초범인 경우는 7년, 그 다음에 다시 또 감호자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10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본 징역의 본 죄값에 대한 징역에 플러스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본 징역은 일반 교도소서 살아갑니다. 그 징역을 다 살면 청송교도소로 이송을 가서 나머지 감호를 살게 됩니다. 감호 7년이다 10년이다. 하여튼 뭐 지금 없어지니까 여러분께서는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김태순 씨가 그 당시 육동하에 있었고, 저는 내청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청이란 뭐 교도소 내를 청소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뭐 전부 다 연탄 난로니까 연탄 배달도 하고 또 화장실 맡긴 것 뚫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김태순 씨가 얼마나 잘 나갔냐면은 이 한 번씩 교도소 소장이나 부소장, 이런 보안과장 이런 사람들이 이 순시를 한 번씩 돕니다. 공장 순시를. 그러면 모든 인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줄로 적절히든 줄을 맞춰서 인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부장이나 뭐 주임께서 인원 보고를 하죠. 총원 몇 명, 현재원 몇 명, 뭐 열애 몇 명, 뭐 열애 사유는 무슨 저기 뭐 접견을 갔다든지 안 그러면 저 업무실로 갔다든지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당시 김태촌 씨가 안테나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시를 도는데, 부소장이 순시를 도는데 인원 점검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저 구석에서 놀고 있으니까 부소장이 건방지지 어디에 감히 저 소자가 자기가 순시를 도는데 놀고 있어. 그래서 부장 보고 저 새끼 저거 뭐야 이랬는 거래요. 그 소리를 저 구석에서 들은 김태촌 씨는 바로 맞받아치지요. 야, 이 개새끼야, 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막 욕을 받아치니까, 부소장이, 이거 봐라 싶었는 거래. 그래서 노발대발하는 김철수 씨도 이로 막 화가 나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 옆에서 누가 말을 해줬습니다. 저 사람이, 김태순 씨라고, 그 폭력급 이라니까. 부소장도 순간적으로 섬찟하지. 이거 사람 잘못 건드렸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말싸움 하다가 이제 부소장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날 또 마침 또 우리 김태춘 씨 동생들이 접견을 왔습니다. 근데 일반 저희들 같은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뭐 가족하고 다 둘이서 이래 접견을 하지만은 이 법무부에서 뭐 특별한 사람들, 그 요시차례라고 합니다. 요시차례 붙은 사람들은 이 접견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교도관이 한 명이 따라와서 접견 내용을 적습니다. 그러니까는 김태준 씨가 동생들 보고, 야, 이 부소장이 나한테 오늘 욕을 했는데 이마 이거 한번 달아라, 쉽게 말하면 뭐 잡아서 혼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교도관에서 딱 옆에서 듣고 적고서 부사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김태순 씨가 동생들이 접견을 왔는데 이런 내용의 접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소장이 섬찟하지요. 퇴근을 못했습니다. 15일 동안. 왜? 김태순 씨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밑에 부하 직원 보고 어떻게든 밖에 누가 있나 봐라 하니까 씨발 건장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 이러니까 겁이 나서 퇴근을 못했는, 관사에 출장을 했는데 퇴근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15일 만에 부소장이 항복했습니다. 김태촌 씨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래서 집에 퇴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만큼 힘이 파워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 운동시간 때, 지금 여러분들 찐뽕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요만한 고문공 가지고 하는 놀이가 있으면 손야구입니다. 손야구에서 그 당시에는 뭐 교도소에서 뭐 지금은 택도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교도소에도 뭐 담배도 술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담배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러한 시대 때 이 김태준 씨가 이제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찐뽕 이제 쉽게 말하면 야구 이거 손야구 이거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내기가 대부분 담배 내기입니다. 담배 5갑 내기, 양주 2병에 담배 3갑 뭐 이런 식으로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 문제는 뭐냐면은 이 김태준 씨가 투수입니다. 투수인데 공을 던질 때 이렇게 감싸지고 요래 던져야 되는데 이걸 깍지를 끼고 여기 끼어서 던져버리면 이 아무리 쳐봐야 스피너 무가지고 전부 다 파울이 나버립니다. 공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투수가 그냥 이렇게 오고마치고 던지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반칙 서가 던지는지 그럼 파울을 줘야 되는데 김태준 씨가 투수이다 보니까는 이 심판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겁이 나니까. 이거 하니까 옆에 또 김태준 씨와 시합을 하는 쪽도 어느 한 지역에 조직 보스입니다. 깡패 두목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심판 니 인마 저 김회장이 여기서 던질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핀 걸게 던지는데 와니 반칙을 안 부러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쪽도 무섭고 저쪽도 무섭고 그러한 상황이니까 심판은 아무도 안 보려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이만이 오늘 심판 좀 봐라 뭐 심판 봐야 되는데 내일도 봐라 이러면 봐야 되는데 김태준 씨는 이래가 던져버리니까 치바에 다 파울이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또 성격이 지면은 안 들어갑니다. 이 공장 이 교도소 운동장이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운동장을 쓰지 않습니까? 1공장이 운동하면 그 다음 30분 지나고 들어가면 2공장이 돌아가 3공장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미진이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김태준 씨 운동 시간이 되면 30분 하고서 운동장을 비켜줘야지 다른 공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한 게임을 졌다 이러면은 자기가 이길 때까지 안 비킵니다. 말도 못 합니다. 교도관들 하면서 막 인상만 쓰고 있지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면 뭐 하다 안 되니까 너무 시간 끄니까는 김태수 씨가 또 졌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 뭐 이길 때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도관이 상대 그 팀 거기 깡패 두목한테 이야기합니다. 좀 한 판만 져주라고. 그럼 상대 팀이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게 담배 6갑 내기인데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담배 6갑 드릴 테니 내가 다시 물려줄 테니 한 번만 져주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져주면은 그때서야 마치고 운동 마치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우스개 이야기로 그 당시에는 이 교도소에 1년에 뭐 운동회 때라든지 한두 번 재소자 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각 공장 대표 한 명씩 나오고 뭐 미진에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도 그 당시 내청에서 노래자랑 대표로 나갔는데 그 당시 이제 새마을 회장이지요. 교도소 재수장이나 총대장이 야 유롱아 예 너는 노래하지 말고 사회 좀 봐라 이러더라고. 내가 뭐 사회를 본 적이 있어야지. 사회 잘 못 보는데요. 니만 니 그냥 봐라. 그냥 뭐 소개만 하면 된다 이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86년도 안양교도소 재수자 노래자랑 할 때 제가 사회를 직접 봤습니다. 예. 사회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유명인사가 되어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뭐 사회 잘 보시던데 밖에서 아예 밤부대 사회 좀 봤습니다. 그래도 뭐 헛되게 놓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뭐 별말 대화를 안 나눴는데 이렇게 뭐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다음에는 뭐 조양은 씨에 대해서도 얼마 그 양반도 참 잘 나갔습니다. 예, 그분과도 내가 진짜 살은 적이 있으니까 그분도 어떻게 좀 뭐 잘하지. 김태촌 씨는 그 당시 뭐 교도소 왕이었습니다. 왕. 뭐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뭐 교도관이 뭐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여튼 뭐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그 당시에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방송을 했는데 제가 좀 방송이 좀 많이 부족했지요. 네, 뭐 13일날 또 뭐 재판이고 뭐 또 그동안 한동안 오랜만에 또 쉬었다 하고 이러니까 그렇고 우울증에서 벗어난 지가 이제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좀 미숙합니다 방송이. 우리 최 여사님 축하합니다. 예, 참 삶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김장을 최 여사 누가 상상도 못합니다. 최 여사가 이렇게 김장을 해가지고 그거 김치를 갖다가 지인들에게 나눠준다. 참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계속 지금의 마음, 행동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2, 3일 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마박사 조였습니다.